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 더 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복잡한 분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 가치를 꼼꼼히 따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떨어지면 주식을 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조정은 박앤세일이다. 우리는 이 말을 거의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은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5년에도 그랬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스 바이더 딥에 나섰다면은 이렇게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아주 정말 쉬운 투자 기법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믿음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이나 예상이 아닙니다. 월가에서 가장 데이터에 집착한다고 알려진 퀀트하우스 AQR 캐피탈이 지난 60년치 시장 데이터를 전부 뜯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이더 딥은 그냥 바이 앤 홀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이더 딥은 시장이 아직 내려가고 있는데도 이쯤이면 멈출 거다라고 배팅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의 흐름과 같은 편이 아니라 정 반대편에 서서 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지금처럼 시장이 자주 흔들리고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는 왜 이렇게 위험한 착각이 되는지 오늘 데이터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저점 매수를 맹신하게 되는지부터 인정하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이 하락한 날 바로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2010년도 이후를 보면 떨어지면 바로 다음 날 오릅니다. 또 떨어지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다시 올려줍니다. 이러니 학습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학습을 했습니다. 아,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구나. 기다리면 무조건 구조대가 오는구나.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하락은 곧 돈 벌 기회라는 공식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AQR은 여기서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공식 진짜 실력입니까? 아니면 그저 운 좋은 시대의 혜택입니까? AQR은 저점 매수가 진짜 통하는 전략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무식할 정도로 철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검증에 사용된 전략은 무려 196가지입니다.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이더 딥이 나빴다고? 그럼 뭐 대충 하나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AQR은 정말 집요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더 딥은 AQR은 바이더 딥을 딱 세 가지 질문으로 완전히 쪼갰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얼마나 떨어졌을 때 살 거냐? 이 낙폭입니다. 그래서 5% 떨어질 때 뭐 10%, 15%, 20%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죠. 이렇게 얕은 조정에서 꽤 큰 하락까지 전부 다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합니다. 하락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느냐인데 일주일 만에 빠진 하락도 있고 몇 달 만에 천천히 빠진 하락도 있고 느낌은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AQR은 1주, 2주, 3주, 1개월, 길게는 1년까지 전부 따로 테스트했습니다. 마지막은 매수 후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 나서 얼만큼 들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인데 뭐 한 달 동안 들고 있을 수도 있고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도 들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196개 전략 중에서 60% 이상이 그냥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존버, 바이앤홀드보다 수익률이 나빴습니다. 여기에서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바이앤홀드 수익률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계열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196개 각각의 전략에 대한 성과입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건 최근 데이터인데요. 배당을 포함한 1989년도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저점 매수 전략의 위험 대비 수익률은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것보다 약 47%나 안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느라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에 시장은 이미 저만큼 날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싸게 사려는 욕심이 오히려 비싸게도 못 사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시장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거 관성인데요. 오르려고, 그러니까 오르는 놈은 더 계속 오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 떨어지려고 하는 놈들은 더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관성이 있습니다. 바이더 딥은 본질적으로 역추세 전략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9층에서 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9층에서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타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까지 가는 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QR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드 딥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행위와 같다. 특히 추세가 강할 때 저점 매수는 자살 행위다. 짧은 하락 뒤에 반등이 오면 대박이지만 그 하락이 진짜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저점 매수자는 가장 먼저 총알을 다 쓰고 가장 기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한 실수한 것들은 잡주니까 그렇겠지.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같이 대장주, 우량주들은 떨어질 때 사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AQR이 소위 얘기하는 매그니피슨 세븐 종목에 대해서도 그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이 위대한 주식들조차도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사는 것보다 그냥 일찍 사서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저 녹색 점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 앤 홀드,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196개 전략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절대로 저점 매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환경입니다. 언제? 환경이죠. 바이더 딥이 통하는 환경은 딱 하나입니다. 짧게 떨어지고 금방 회복하는 강세장일 때입니다. 하지만 AQR 데이터가 경고하는 건 이겁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추세가 꺾이는 하락장이 길어질 때 저점 매수 전략은 계절을 가장 빠르게 녹이는 독이 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2026년 전후의 시장이 만약 잠깐의 조정이 아니라 긴 호흡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라면 그때 습관처럼 누른 매수 버튼이 아마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했으니 실전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이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상당히 어렵긴 한데 잠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2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S&P 500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이 그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데이터는 가격이 아니라 관성을 읽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언제 바이드 딥을 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그 상반기 그 전체 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이 붉은색 영역을 주목해 주세요. 이 구간은 전형적인 그 추세 하락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4월과 8월, 4월 달과 이 8월 달에 분명 그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꺾였죠. 그 지지선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은 마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싸다는 이유로 바이더 딥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그 하락 관성에 의해서 아마 큰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그 추세가 하락일 때 가격은 결코 매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눌림목의 사례인데요. 2023년 차트를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그 표시된 8월에서 그 10월 구간을 보시면 주가가 꽤 가파르게 하락을 했지만 2022년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졌다라는 거죠. 가격이 그 조정은 받았지만 시장 전체의 그 상승 관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강력한 매수 대기 자금이 유입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건강한 눌림목입니다. 똑같은 하락처럼 보이지만 상승 추세가 확인된 상태에서의 이 눌림목, 딥은 연말 랠리로 이어지는 최고의 그 매수 기회였습니다. 결국 그 성공적인 투자는 추세라는 바람을 얻고 매수할 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데이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락장인 2022년 매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행위와 같았다. 그래서 하락 관성이 지배할 때는 저점 매수는 위험하다. 둘째, 상승장인 2023년의 매수는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바이더 딥을 하기 전엔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세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지, 지지선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지선은 여러 가지 그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는데 주가가 기본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바이더 딥은 가격이 저렴할 때가 아니라 하락 관성이 끝나고 상승 관성이 시작되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추세의 흐름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바이더 딥은 성공적인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계속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실수를 반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그 바이더 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2026년이 이제 한 주도 그 채 남지가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026년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될 ETF 테마 아니면 종목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쪼록 연말에 건강 주의하시고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2026년에 성공적인 그 투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